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실적 발표 때 급성장한 에너지 저장 장치, 즉 메가팩에 관련된 내용들과 함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마진과 관련해서 전기차 마진은 17% 이내 반해서 메가팩의 사업은 31.4%의 마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SS는 이제 서비스와 거의 비슷한 포지션, 아니 그 서비스보다 이제 조금 더 커졌습니다. 22년 2분기를 넘어서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산업이 크게 확장이 되면서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ESS 분야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의 26년, 27년 실적을 이끌어갈 3대장 중 하나인데, 첫 번째로는 옵티머스, 두 번째로는 로보택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ESS 분기 성장률은 이 그래프만 봐도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성장률을 올해 3분기 만에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ESS 메가팩 사업이 급성장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얼마 전에 영국 ESS 시장의 60% 이상을 메가팩으로 커버를 하고 있고 거의 시장을 독점을 한다는 내용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성장세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 설치 용량도 보시면은 3분기에만 12.5GWh의 메가팩이 설치가 됐는데, 이게 분기별 역대 최고 기록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올해 2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수출용 메가팩이 1000호까지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산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런 이정표를 달성을 했다는데, 본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하이 공장 하나만으로도 연간 생산 능력이 40GWh에 달하고 있는데, 기존의 캘리포니아 라스롭 공장까지 합치면은 연간 80에서 100GWh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매출이 이 생산량만큼 몇 배로 뛴다는 말이고, 지금보다도 물량이 3배만 증가를 해도 지금 전기차를 팔았던 매출을 절반 가까이를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고 데이터의 센터에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일단 UPS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서로 다른 기술입니다. UPS는 정전 시 예비 전력을 제공하는 설계가 되어 있고, 에너지 저장 장치는 나중에 사용할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은 UPS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해서 중요 장비의 손상을 막아주고 보호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원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피크 수요 때 사용을 하고, 피크 시간이 아닐 때는 에너지 저장을 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그리드의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때 정전이 된다면 아주 큰 사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의 획기적인 대응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는 테네시주에 있는 콜로서스2라는 데이터 센터이고, 대략 50만 장의 이상의 엔비디아 칩인 블랙웰 칩이 들어와 있는 현존 단일 규모의 최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쪽 부분에 가스 터빈들이 발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죠. 이게 왜 그랬냐면은 환경 규제가 있었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그런 거 설치하지 말라고 해서 설치를 못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주 기발한 발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미시시피주로 바뀌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시계라고 하죠. 그 시계에서 여기에 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잘 쓰지 않은 발전소인데, 이것을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서 여기에 가스 터빈을 엄청나게
설치를 하고 그 가스터빈을 통해서 용량을 엄청나게 띄웠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된 전력을 콜로서스 옆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 옆에 있는 이 메가팩의 전력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테네시주의 이런 환경 규제를 이런 식의 발상으로 우회해서 데이터 센터에 어마어마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테슬라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발한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이제는 공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센터 옆에는 메가팩이 설치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은 데이터 센터의 폭증과 함께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이번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 중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큰 걱정은,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내가 얼마나 그 영향력을 갖고 있을 것인가, 내가 경영권을 확보하고 주변의 공격을 방어하면서 내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의 리더로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일에 본인이 적합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로봇을 본격적으로 작정하고 로봇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 지금 계속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미래에서 내가 쫓겨날 수 있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영권이 지금 없어요. 25%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데 지금은 현재 13% 수준이죠. 그러니까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로봇 사업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위험성이랄지, 또 로봇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법적으로 덤벼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그걸 방어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25%의 지분을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유일하게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은 결국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머스크에게 그 보상 패키지를 줘야, 그리고 몰아줘야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 그리고 7번까지는 무조건 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머스크가 그렇게 에너지와 힘을 가질 때 본인은 내가 몸을 갈아서라도 이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척시키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영향력은 결국 숫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주식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전체에서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만약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다른 외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머스크를 쫓아내겠다, 그런 것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지분이 25% 이상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만약에 강력한 영향력이 없다면은 나는 이러한 로봇이, 소위 로봇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로봇 군대를 만드는 거에 대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편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온몸을 갈아 넣어 로봇 군대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국방부나 정부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머스크 제 위험한데 회사에서 내쫓아야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은 본인이 완전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뭐 법을 걸고 넘어지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상 패키지도 그렇고 2018년에 전 주주가, 대부분의 주주가 동의를 했던 보상 패키지도 법원을 통해서 뒤집어지는 판국에 기운이 빠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는 나 그렇게 낭비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머스크는 자기는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고 돈은 이미 충분하고, 머스크가 나중에 로봇을 만들고 성공을 했을 때의 영향력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걸 나쁜 손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고, 그런 부분에서 1조 달러 보상 패키지를 통과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자신의 유일한 염려라는 것이고, 나머지 자율주행 성공하는 것은 100% 확신한다고 그랬고, 로봇도 100% 확신을 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벌써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것만 되면은 본인이 더 견고하게, 더욱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로봇 산업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주총회 11월 6일에 있을 주주총회 때 1조 달러 보상 패키지가 통과가 된다면은 그 소식이 한번 주가는 급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제시한 2,600달러 전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이버캡 개발에 탄력을 줄 전망입니다. 머스크의 동기부여가 높아지면은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 신뢰가 테슬라의 AI 미래에 뒷받침을 하죠. 아크인베스트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기술들을 나열을 했는데,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멀티오믹 시퀀싱, 이렇게 5가지를 꼽았는데, 소름 돋게도 그 중에 4가지 사업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모두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는 올해 1분기 실적 보고서 때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11,509개로 발표를 했고, 매각이나 매입 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는 옵티머스로, 에너지 저장 장치는 메가팩으로 이미 세계 1등을 향해 가고 있고, 특히 캐시우드의 예측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을 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대목입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면서 모든 것이 가격이 싸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게 되고, 그 돈은 결국 이 모든 혁신을 주도하는 테슬라와 같은 기업에게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그녀의 논리입니다. 괜히 그녀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를 29년까지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잡는 게 아니겠죠.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오린 팟캐스트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총 147페이지 분량인데, 캐시우드는 오린 팟캐스트에 나와서 핵심 기술로 AI, 로보틱스, 블록체인,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꼽았고, 이 모든 자료가 이 자료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가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보고서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아크인베스트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기술력은 어떤지, 주가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줄 만한 내용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제가 번역까지 해둔 상태이고, 한 번씩 완독만 하시면은 주가의 흔들림에 상관없이 기회다라는 느낌이 팍 오실 겁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이고,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은 구글 폼이 나옵니다. 여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보내드릴 거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더보기란을 누르신 뒤에 남겨주시면은 빠르게 취합해서 한 분 한 분씩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장기 종목으로 두시고, 다른 단기 종목들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은 지금 딱 기회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현재 무역 분쟁 중인데, 만약에 화해를 하거나 분쟁이 지속이 되면은 주가가 2배 이상씩 급등을 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토류 대체 소재 기업들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낸 만큼 미국 내 히토류 광산 개발 기업이나 대체 소재 기술을 보유한 소형 소재주들이 급등을 하는데, 일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및 소재, 그리고 반도체 장비 및 소재 기업들도 움직이게 될 건데, 2019년에 트럼프의 중국 제재 철회 당시에 이 섹터의 종목들이 단기간적으로 7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을 경우 11월 1일부터 관세 100%를 매긴다는 게 유예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면은 아마 이 섹터들이 급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시다면은 여기 두 번째 칸까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010-1234-1234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이 종목 2가지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단기 종목으로 수익 보신 수익금은 다시 테슬라의 수량을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시장의 파도를 활용해서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그 수익금으로 다시 테슬라와 같은 핵심 장기 종목의 수량을 꾸준히 늘려가시면서 현명한 전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자면은 이번 주주총회가 테슬라의 역사적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 통과가 되어야 테슬라의 주가는 캐시우드가 말한 $2,600를 넘어서
빅터 데그루노프가 제시한 3,500달러 이상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휴일 편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